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앞둔 미국에서 하루에 2,000명씩 돌아가시고 있어요. 누적 사망자 수는 이미 2만 갔죠. 이탈리아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형은 24만 명 사망 전망이 나오자 2조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뉴스는 솔직히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은 맨날 1조 달러, 2조 달러 넣는다니까 이게 몇 번째 넣는 건지가 헷갈려요. 뭐 맨날 추가래. 지난번에도 뭐 넣잖아. 뭐 이게 두 번째지 세 번째니까 헷갈려. 그래서 참신치 않아. 다음에는 2조 말고 3조나 이렇게 홀수로 뭐 5조나 이런 걸 해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맨날 헷갈려. 하여튼 2조 달러를 그 추가로 넣는다 그래도 지난번 거하고 또 다르대요.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급하다고 1조 달러는 조금 먼저 써달라. 이번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경기부양 다시 한번 1조 1224조. 1조 달러 그러면 진짜 적어 보여도 1224조를 빨리 풀어야 된다. 좋습니다. 뭐 좋죠. 안 푸는 것보단 낫죠. 안 푸는 것보단. 자, 왜냐면은 제주직이 가야 되니까 뭐 훌륭한 전략이라 생각하면 누나 화이팅이고요. 자, 게다가 요즘에 좋아요.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뉴스들이 뿜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김학균 형님의 레포트에서 보시면은 킹탈리아가 이 나라도 주는구나. 이 나라가 가장 저희한테 믿음을 안 주는 나라였는데 준다고 합니다. 너희도 주는구나. 킹탈리아도 줄고 있고요. 미국도 이게 친 것 같잖아. 누가 보더라도 줄을 거만 남았으니까 자 좋고요. 자 잘 나가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에 박근 형님의 레포트를 보면은 중국 PMI 이게 뭐냐면은 구매자 지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걸 보시면 돼요. 뭐 다시 급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다. 거의 V자가 아니라 탱탱볼 튀겨 올라온 것처럼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뉴스가 좋고 또 우리가 금요일날 마지막에 연준도 아까는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었고 이번엔 연준이 2조 3천억 달러 자 훌륭합니다. 부양책으로 쭌쭌쭌쭌쭌 물론 뭐 실업자 청구 건수가 1,600만 명 넘었지만 이건 됐고요. 자 그런 안 좋은 뉴스는 고개를 돌리고 그냥 돈을 쏟아부어서 주가가 빰빰빰빰 오르고 있다. 그리고 잘 보니까 연방준비위원회가 돈을 얼마나 썼냐면은 옛날 리만 파산할 때도 이 정도 썼는데 최근 5주에 이 정도 썼다. 좋습니다. 조금 더 써줬으면 감사하겠지만은 이왕 쓸 거 한 여기까지 올려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자 훌륭합니다. 자 뭐 어때?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내 주식이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폭풍은 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오면 되니까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좋습니다. 게다가 아주 좋은 뉴스들이 더 몰려오고 있는데요. 3월달까지만 해도 우리 킹성전자에 대한 형님들의 믿음이 좀 떨어졌어. 예를 들면 이거죠. 1분기 실적이 먹구름이다. 3개월 전에 6조 8천억 얘기하다가 3월 24일날 6조 5천억으로 내려왔어요. 전망치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6조 4천억으로 그걸 또 내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5조 7천억까지 내렸어. 이게 최근까지였어요. 이게 전망치를 마구 낮춰 막 쫙쫙쫙쫙쫙 낮춰서 6조 8천억 하던 게 무려 1조가 줄어서 5조 7천억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나 킹성전자는 이제 킹성전자였죠. 자 반도체 덕분에 실적 선방했습니다. 자 좋고요. 좋아요. 6조 4천억 5조 7천억 얘기했던 형들 미워요. 이러면 안 돼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규진이 형님 레포트에도 나왔듯이 자 1분기는 잘 넘겼고 요즘 애널리스트 형들이 유머 감각이 있어. 불안한 거는 왜 점을 3개나 찍어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넘겼고 뭐 점만 안 찍고 이 느낌표 3개였으면 조금 더 그 좋은 레포트가 될 뻔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2분기는 이제 보수적이란 건데 2분기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좀 뭐 그런 게 있고 물론 우리 LG전자형은 선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깜짝 실적이야. 이럴 수도 있냐?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는 몰랐다. LG 형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놓친 게 있었네. 1조 900억. 이걸 몰랐어요. 우리 한민족의 끈끈함, LG 형들의 끈끈함을 몰랐어. 어려울 때 강해진다. 그러네. 믿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YOY로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깜짝 실적. TV와 가전사업. 백색가전을 너무 무시했죠. 정을 믿었어야 되는데 한국인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믿음이 부족한 자요. 돈을 못 버는 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어느새 부지불식간에 1900이 왔어. 1900이면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그 밴드 왔잖아. 1400 얼마로 이렇게 기절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900이 왔어요. 뭐라고? 더블딥이라고? 이거라고? 그쵸, 이 얘기도 많이 하죠. 심지어 저는 그 뉴스도 봤어요. 그 레포트인가? 더블딥이니까 이제는 줄여야 될 때다. 진짜 세상 오래 살아야 돼. 1900밖에 안 되는데도 고점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1900이 고점 소리 들을지 또 상상도 못했는데 축하님 발언을 삼가해주세요. 떨어질 것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갈 것 같다고 떨어지는 거야? 무슨 발언을 삼가해줘? 아니죠. 올라갈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W자 이런 걸 왜 그려놨어? 이거 그려놓고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W자야. 자, V자로 하겠습니다. 1자 I자로 가겠습니다. I 좋고요. 자,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쭉쭉쭉쭉 가는 거가 남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가끔 이런 형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근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충격에 베팅한 무슨 헤지펀드가, 야, 헤지펀드 이름도 블랙스완이야? 블랙스완 헤지펀드, 사실상 이런 걸 붙이는 거는 돈 벌기 싫은 헤지펀드입니다. 1분기에 4144% 기록적 수익. 이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야, 여기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단 보면 이번 쭉 빠진 거는 몇 달간의 이익만 되찾은 셈이다. 진정한 충돌은 10년을 되돌릴 것으로 기대한다. 뭘 10년을 되돌려. 10년 전 주가로 가겠다는 거잖아. 아직 진정한 충돌이 안 왔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을 보통 청개구리라고 합니다. 블랙스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안 일어날 그거를 기다리는 건데 진정한 충돌이야. 이런 방식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항상 깨져요. 다 죽습니다. 어쩌다가 맞출 때만 살아남은 건데 이거죠. 저길 왜 들어가냐 그러면 매달 조금씩 보험료를 내세요. 저 펀드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펀드의 존재 가치가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금씩 넣으면은 우리가 맨날 조금씩 깨져줄게. 보험료라고 생각해. 괜찮아. 그 정도 깨진 거는 아주 드물게 상당히 큰 보상을 주지 않니. 맨날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매년 되다가 어느 해인가 갑자기 4144%. 이걸 해준다는 거죠. 로또를 사겠다, 로또를. 아니, 이게 뭐야. 하여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수익은 몇 년간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뭐 10년간을 보면은 이 전략이 한 방에 해줬다는 거죠.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약을 파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보통 저런 분들을 아직 10년에 걸쳐서 진정한 충돌이 오지 않았다 이런 분들을 보통 전문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못 써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글로벌 푼맨으로 부르시죠. 항상 진정한 충돌은 아직 안 왔다.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W다, WDB다. 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끔 이분들이 4144%를 낼 때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살고 봐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전 이 시장만 보면은 이거 진짜로 제 주변에 들어간 형이 있어요. 와, 존경스러워요. 보면 볼수록. 나 진짜 이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말 존경스러운데 이게 미쳤어. WTI 이게 유가거든요. 유가가 12% 급등. 이 정도는 뉴스도 아니야 이제. 이게 한 10%는 하루에 움직여. 이게 미친 시장인가 싶어. 뭐 산유국이 뭐 감산을 하네. 12% 급등.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또 웃긴 게 그럼 급등했으니까 감산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가? 아니야. 규모가 불확실하대. 그리고 10% 급락. 이게 시장이냐? 이게 뭐야? 12% 올랐다가 감산을 하니까 근데 규모가 얼만데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모른댄다 얘들아 하고 마이너스 9.3%야. 아예 장난쳐. 그럼 처음부터 올리지 말든가. 이거 누가 알겠어 당연히 규모는. 근데 규모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한다고 마이너스 9.3%고 이게 더 웃긴 게 왜 또 대답을 못했냐면은 예를 들면 오페크 중에서 멕시코가 동의를 안 했다. 합의안에 멕시코가 동의를 안 해서 오페크가 이걸 합의를 못한대. 그래서 또 막 빠져. 합의가 안 됐다고. 조금 있다가 뉴스가 뭐라고 나냐면 쏘리 하면서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형이 전화하더니 합의가 됐다. 이게 뭐야 이게 어쩌라고. 같이 얘기하든가. 합의가 됐다고. 합의가 안 나왔다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러면 합의가 돼. 이러고 규모는 모르겠어. 이러고. 이게 한 1, 2%씩 움직이면 이해라도 돼요. 이게 10%씩 움직인다니까? 왔다 갔다가. 이게 선물이에요.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선물은 보통 자기 레버러지가 6배 뭐 이렇게 나요. 이게 미친 시장이거든? 뭐 4배, 6배, 작은 게 2배 막 그래. 이게 오일인데 제가 작게 보여드려서 그래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그 작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가 너무 골로 갔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고 이 봉 하나가 이게 30%짜리 봉이에요. 이게 15%야. 이게 10%고 이게 미친 시장이야, 미친 시장. 주봉이 아닙니다. 하루에 뭐 10%가 날마다 봉이 장대한 봉이잖아. 이게 코인보다 더 심한 것 같아 하루는. 왜냐면은 코인은 레버러지라도 없잖아요. 이거는 선물이면 레버러지가 막대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잖아. 기적적인 숫자를 볼 수 있어. 이게 아래 위로. 게다가 이거는 롱도 먹고 숏도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롱도 깨지고 숏도 깨졌어. 이거를 잘 맞춰야 돼. 이게 홀짝이잖아. 이게 뭐가 어딨어. 롱이 어딨고 숏이. 롱도 깨지고 숏도 깨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숏도 먹고 롱도 먹었지. 야, 이게 진짜 짐승들의 배팅이 이게 진짜 들어가 보면은 선물로 레버리지 6배짜리로 한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미칩니다 손이.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만에 마진콜을 볼 수 있어. 반나절이 뭐야? 30분 만에 마진콜을 볼 수 있어. 1000만 원이 30분에 날아간다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게는 안 돼요. 레버러지기 때문에 바로 여기 마이너스가 떠. 더 이상 뭐 반대매매 몇 시 예정이 떠요. 증권사에 전화해야 돼.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시긴 뭘 살려줘. 몇 시까지 정리 안 하면 강제매매입니다. 나와요. 실제로. 이게 미친 시장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하는 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그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더라고. 일단 ETN. 이게 거의 우리나라 원유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ETN의 평균 거래 대금이 레버러지 원유 선물, 레버러지 원유 선물, 인버스
인버스 2배 원유 선물. 인버스 2배 원유 선물. 와, 진짜 형들 저 존경합니다. 그 와중에 2배로 하루에 10%씩 움직이는데 부족하죠? 2배. 야, 이것도 인버스로. 위에 있는 것은 네버러지예요. 이것도 한 2배짜리 거 아니야. 롱도 2배, 숏도 2배. 이게 오죽 저 ETN 시장이 날아다니고 있으면은 이미 투기판이 됐거든요. 규제 수단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괴리율이 높은데 이거를 신경을 안 써. 와, 전 그게 가장 신기했어요. 괴리율이 높다는 거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여기잖아요. 원유 가격은 예를 들면은 뭐 30불이야. 근데 지금 ETN 같은 경우에 40불에 거래가 돼요. 근데 사고 팔아요. 아니 이게 기초자산이 이거거든? 이 가격이 무조건 일로 가요. 근데 이걸 사고 팔어. 이거를 이게 30% 이상 계리율이 벌어졌잖아. 기초자산 이건데 심지어 60%가 벌어지면은 이게 48불이란 소리거든요? ETN이? 왜냐면 물량이 없어서 48불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야. 40불짜리가. 근데 이걸 사고 팔어. 이걸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다 알아. 또 얘기를 해보면 아니 그게 괴리율을 알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걸 사고 파니까 변동성이 이런데 이게 30불이고 20불이고 뭔 상관 있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지. 투자도 모르는 자식이 말이야. 그리고 뭐 그런 얘기하고 어서도 로케이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산배분해서 뭐 조금 먹고 뭐 10% 먹으면 좋지 않아 이런 소리 하고. 아니 이게 관계가 없다니까. 이게 이거기 때문에 48불에서 거래가 돼.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게 무조건 30불로 가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성이 있어서 저게 거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뭐 골로 가면서 시장이 ETN 순매수가 9배가 증가됩니다. 더 웃긴 거는 이게 ETN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ETF가 있거든. 더 많이 더 큰 시장이 ETF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ETN이 저렇게 괴리율 벌어지면 ETF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ETF는 레버러지 상품이 없어서 안 한대.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야, 그냥 한 배짜리 하면은 괴리율도 없잖아. 한 배짜리는 안 되고 2배나 4배가 필요한데 ETF는 2배나 4배가 없어서 과열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래. 이게 말인가 싶었습니다. 야, 이게 이거 캐리 없는 것도 있는데 레버러지가 없어서 안 해. 자,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그럼 2배를 넣던가. 돈이 없어서 그거는. 자, 상품이 괴리율이 60%에서 80%가 넘어요.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이건 못 봤네. 괴리율이 90.38%. 2배라는 거잖아. 원유가 30불인데 이 ETN이 60불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사고 팔어? 매도면 하겠다. 이거 무조건 일로 갈 거 아니야.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와, ETF는 2배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우리는 그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에서 옛날에도 내기를 했잖아요. 자, 쑥을 먹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강인한 민족이죠. 이거 못 버티면 나가리예요. 죽는 거야. 버텨서 우리가 한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배민이 아니라 그 배팅의 민족. 자, 배민. 그렇죠. 쑥 마늘 먹고 누가 버티나. 여기서부터 그 내기에 대해서는 좀 타고난 것 같아. 이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상식을 가지면은 괴리율 90%에서 거래가 될 수가 없는데 확실히 배민이다.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미쳐 돌아가니까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한 달 이상 이게 진짜 제가 눈을 뜨고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괴리율인데 70%, 50%, 47%, 23% 한 달 이상.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달 이상 기초자산과 관심 없이 이 위에서 천상계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계에서 자기들끼리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생각을 해봐. 너 테마주 다 하잖아. 테마주 언젠가 일로 올 거 다 알지? 다 알아. 야, 그 사람들이 바보냐? 알면서도 하는 거야. 왜냐? 내가 여기서 사도 누가 여기서 사줄 테니까. 이게 실제로 이론에 있는 말이에요. 그 영문 이론이 있어요. 더 바보 시오리라는 바보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 다 알지? 돌아올 거. 이거 간다는 거 알지? 괜찮아. 왜냐?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누군가 있으니까.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여기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여기를 즐겨야지. 이거 얼마나 멋져.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봐도 존경스러운 판단입니다. 마늘과 쑥만 먹고서 100일을 버티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판단이긴 한데 하여튼 뭐 폭탄 돌리기 가능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도 하지 마라 해도 안 되니까 거래소가 이거는 참 유래가 있나 싶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바꿨냐면은 단일가 매매로 아예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래를 모아서 요 특정 가격에서만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한 가격에 체결하는 방식. 이게 진짜 무슨 초등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이걸로 바꾼 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데 신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냐? 개미가 1조를 베팅한 원유 ETN 거래 정지됐다.
이게 제목만 보면은 문제가 많은 것 같잖아. 1조를 베팅했는데 왜 거래 정지가 그게 아니라 1조가 이 괴리율 여기서 노니까 여기서 단일가 매매를 하거나 괴리율이 너무 심해지면은 잠깐 거래를 멈추고 일로 오길 기다린다는 건데 대단합니다. 하여튼 형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넘보지 못하는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을 잠깐만 그 숫자로 보여드리면 자 ETF 중에서 최근 20일 평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인버스 2배가 1등이고요. 그 2배 레버러지가 2등입니다. 야 ETF에서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나머지 다 합친 거보다 더 커요. 아래로도 2배, 위로도 2배. 아니면 코스닥 선물 인버스, 요거는 뭐 당연하니까. 이것도 레버러지. 위로도 2배, 아래도 무조건 그 2배가 1등입니다. 근데 이 2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레버러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말로 비슷한데 우리 정균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레버러지나 인버스 성과는 기초자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추세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레버러지 인버스 수익률이 기초자산보다 굉장히 안 좋아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히 레버러지는 코스피 200이 3월 17일에서 4월 1일 날 엄청나게 횡보를 했어요. 봉이 크면은 더 큽니다. 코스피 200이 226에 있다 226에 끝났거든요. 레버러지 2배짜리 들어가잖아요. 손실률이 마이너스 6.3%. 레버러지는 횡보라면 깨져요. 500원 날라간 거예요. 마이너스 6%예요. 레버러지가 좋을 땐 언제냐? 쭉쭉쭉쭉쭉쭉쭉쭉 시장이 올라가요. 48%예요. 2배 이상이 나죠. 원래 2배라면 44%야 되는데 쭉쭉 올라갈 때 수익률이 더 좋죠. 물론 이럴 땐 좋은데 횡보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를 특히 요즘같이 봉이 클 때는 하기 힘든 건데 하여튼 존경하고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1조가 들어가니까 뭐 할 말은 없고. 자, 하여튼 그걸 떠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은 글로벌 주요 증시의 반등 강도가 코스닥이 세계 1등이야. 대단합니다. 형님 44% 반등했고요. 역시 늦을까봐 나 빼고 차가 떠날까봐 미리 엄청 들어가셨죠. 자, 러시아, 아르헨티나, 코스피가 같이 있어요. 러시아,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두 나라는 좀 그런데 물론 뒤도 독일, 미국이긴 한데 앞에 러시아, 아르헨티나하고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같이 묶여야 될 그런 증신가라는 싶은 생각도 약간 드는데 물론 그것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은 게다가 이번 약세장이 엄청 짧아요. 지금 2달이 안 됐잖아요. 오일 쇼크나 뭐 IT, 닷컴 버블, 리만 브라더스 이때는 다 1년, 2년 갔는데 지금 2달 만에 V자형!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U자가 아닐까라고 예전에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하찮은 판단이었죠. 자, 우리 베팅의 민족은 그런 거 안 기다리죠. 일단 V자로 올려놓고 이 U를 기다리겠죠. 언젠가 올 이 U를 이 위에서 기다리던지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 이건 없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구 형님 레포트 좋습니다. 제목은 이래야죠. 자, 전략은 개미가 이긴다. 자, 좋고요. 자, 개미가 이깁니다. 자, 제 레포트는 아니죠. 이기고 있고요. 그동안 개미는 어떻게 왔냐? 항상 코스피, 코스닥 경로에 역행해왔다. 그렇죠. 그동안은 죄송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항상 역행했는데 상승장에서는 맨날 팔고 하락장에서는 맨날 사면서 날마다 깨져왔는데 이번엔 다르다. 반복된 실패와 누적된 트라우마. 이게 글을 다 보면 칭찬인데 중간중간에 그 가슴 아픈 단어들을 이게 은근히 좀 까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를 봐도 반복된 실패와 누적된 트라우마가 있기는 해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코스피에서만 누적 76조 원의 개미의 돈이 빠졌다. 국내 증시 내부 수급 기반 붕괴의 직간접적 단초였다. 개인이 빠져나간 게 이번에 개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 제목만 보고 칭찬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듣고 보니까 칭찬은 아닌 것 같네. 칭찬이었는데 개미가 이긴다. 리스크 발발기. 발발기.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발발기. 아직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시스템 리스크 발기가 아니죠. 발발기. 야, 깜짝아. 깜짝아. 무슨 소리야. 잠깐만. 이거 노란 딱지 먹는다. 무슨 소리예요. 발발기. 죄송합니다. 실수야, 실수. 잘못 읽었어. 하여튼 지극히 이례적인데, 그동안 경험치가 쌓였고,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니까 머니 무브가 왔다.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는 리테일 투자자 일시적 반란이 아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정상화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질병 19 파장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괴멸적 상황 변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가 망하지 않으면 이번 사이클의 최종 승자는 외국인이 아닌 개인이다. 개별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자, 이 기회에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적 분수령. 야,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좋은 단어. 자, 역사적 분수령 나왔죠. 역사적 분수령. 물론 뭐 이렇게 시컨 그 호들갑 떨다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면은 W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으로 봐서는 그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레포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학개미운동. 우리 운동이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 정우영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는 무려 2% 경제성장률. 훌륭하고요. 야, 우리가 주식 순매수가 드디어 20조.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20조를 돌파.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우리의 행복 회로를 하나만 더 돌리고 이제 주요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자, 그동안 봐라. 우리 나의 누님 얘기죠. 97년 IMF 때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증시가 한번 점프를 했고, 리만 때 다시 한번 고객 예탁금이 올라가면서 증시가 한번 점프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라갔으니까 증시가 한번 점프라는 거 아니냐? 자, 좋구요. 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의 누님 감사합니다. 그쵸? 그럼요. 제 계좌도 이럴 날이 오는 거겠죠. 하여튼 행복회로를 돌리자면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 레포트를 들어가서 보시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우리 어깨 걸고 가자. 형들 어깨 걸고 가요. 저를 빼놓고 가지 마세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형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본 중대장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실망을 하고 있냐? 1850 넘어가고 1900 근처에 오니까 우리들의 그 결단력이 어깨에서 손을 떼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야, 이거 누구야? 본 중대장은 실망했다.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있어. 야, 나의 원금은, 잠깐만, 형은 아직 멀었거든? 60층에 사람 있어, 얘들아. 벌써 아니야. 순유출 조짐. 안 됩니다.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하다가 벌써 어깨에서 손을 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떼, 얘기를. 형은 아직 안 뗐기 때문에. 물론 이 떼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우리 애널리스트 형의 대부이신 김일구 아저씨 형님의 말씀대로, 자, 경제지표가 나올 거야. GDP 성장 전망률이 지금 갔어. 지금 여기거든. 마이너스 15% 지금 갔기 때문에 지표가 나오면은 타격이 올 거다. 자, 이런 마음은 아는데 왜 형들이 어깨에 손을 떼면 안 되냐? 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만이라고 쓰고 저의 불만이죠. 아니, 코스피가 1400에서 1800 갈 때 30% 올랐는데 킹성전자가 15% 올랐거든. 아직 손을 떼면 안 돼요. 야, 잠깐만, 이게 빠진 게 얼만데 15% 지금 바닥에서 오르고 어깨에 손을 올려 그래. 내가 요즘에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엑셀로 정리를 해봤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잠깐만. 이게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꼴찌를 들고 있구나. 잠깐만. 그리고 제가 약간 죄송스럽지만은 살짝 웃으면서 얘기했던 킹대차 5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지금 와서 다시 봐더라도, 역시 킹대차였죠. 저런 걸 못 보고 무슨 삼성전자에 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왜 현대차를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사나 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 했던 거지. 그분들의 그 짐승적 감각, 배팅하는 그 본능, 그 센서티브함을 전혀 이해를 못 하니까 53%. 다시 보니 선녀였죠. 선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뭐 천사를 능가하는. 또 제가 테슬라 많이 한다고 형들은 변동성을 바라는 게 너무하냐고 생각을 했지만은 킹슬라는 60% 올랐어. 물론 이유가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13만 원이 6만 5천 원 왔거든요. 절반 났어요. 마이너스 50%인데 6만 5천에서 잡으면 10만 원만 가도 플러스 50이에요. 이게 단가의 마법이죠. 13만 원짜리가 6만 5로 가도 마이너스 50인데 6.5가 10에 가면은 다시 플러스 50입니다. 킹성전자는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에서 좀 올라도 상승률이 적은 거. 그게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논리적인 이야기는 떠나서 저는 아직 I'm still hungry. 킹성전자가 15%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잡은 어깨를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 그 계좌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님 지금 비록 은퇴하셨지만 누님이 꼭 좀 이렇게 연준의 주식 매입 허용. 자, 누나 화이팅입니다. 누나가 은퇴를 안 했으면은 내 계좌가 이렇지 않을 텐데 누나가 빨리 그 업무로 복귀해서 이런 거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연준 의장이시죠. 앨런 누나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이걸 잠깐 보면서 정말 리스크 관리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기사로 봤었는데 뭐냐면은 3월 21일 날 삼성전자 주가가 기사에 이렇게 써도 되나? 크게 하락하자 집한돈 28억 원까지 베팅했다는 남성.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지. 너무 마음이 급한 거 아니니? 뭐 이런 방송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했어야 됐네요. 다시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 아니니? 분할해서 들어가세요. 천천히 보세요. 이런 마음을 했는데 6만 5천 주를 42,950원에 이게 3월 21일 뉴스거든요. 4월 9일 불과 얼마 전에 뉴스가 다시 났습니다. 인생 몰빵한 주식노예 현재 군
이거랑. 굳이 기사로 안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굳이 말씀드렸던 건 4억 3천만 원의 14% 수익률. 진짜 28억을 넣었다. 대단하다. 주가지수가 1500 근처에 갈 때 내 인생 여기까지 내 몸을 아이유에게 외치면서 28억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My life for 아이유 하면서 28억을 거기서 넣을 수 있었던 이 담력. 그때 280만 원도 쉽지 않던데. 거기서 1500에서 1400 가는데 거기서 280만 원 배팅도 상당히 마음이 떨려. 28억을 넣었어요. 무소의 뿔처럼 모든 재산을 올인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뭐 킹소의 뿔처럼 넣었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감히 넘보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V자 이거는 상상 못했는데. 요즘에 불만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불만이 있냐? 제가 불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우리가 몰빵을 하니까 증시 온기가 안 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개인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무섭다 이거죠. 이거는 코스닥은 무서우니까 코스피에만 11조, 삼성전자에만 5조. 급격히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움을 많이 타는 저와 같은 형들과 5조, 아니면은 이런 건 재미없다는 네버러지 아래 위로 두 개 합치면 2조, 5조 대 2조 있는 거죠. 황금비다. 여긴 2배잖아요. 위로 2배, 아래 2배. 그러니까 2조. 아니면은 무거운 킹성전자 5조. 이것도 나름 자산 배분이네. 현대차. 대단하다 진짜. 현대차 어떻게 알고 현대차를 개인 순매수 이거 두 개는 내버려 치면은 2등이잖아요.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차를 가장 많이 했어. 이게 50% 올랐어요. 와, 존경합니다. 이게 집단지성의 힘인가? 이걸 어떻게 알고 현대차를 거기서 베팅을 해서 50%를 올렸어. 와, 삼성전자의 올빵에서 증시의 온기가 왜 안 도냐? 기사를 보면은 시장 방어는 톡톡히 했는데 너무 대형주만 사서 업종 대표주만 사서 나머지 주식들이 안 올라간다. 그리고 보면은 예전 위기 상황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액티브 펀드에도 돈이 들어오고 인덱스 펀드에 돈이 들어와서, 액티브라는 거는 되게 작은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보기에 많이 갈 자기의 주식을 삼성전자보다 많이 갈 주식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작은 주식들도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요번 위기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유입액의 99%가 인덱스로 갔어요. 이게 이럴 수 있나? 액티브가 뭐냐면은 펀드 매니저가 좀 자율권이 높아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사서 수익률을 높여주겠다. 이게 액티브가, 한마디로 액티브하게 움직이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고, 인덱스는 말 그대로 대형주만 담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위주를 담은 시장 그 자체인데 99%가 인덱스로 갔어. 와, 이런 액티브는 관심에서 껐어.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몰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옛날에 뭐 버핏 아저씨가 헤지펀드하고 10년 투자 내기에서 이겼다. 이 헤지펀드가 주로 액티브잖아요. 액티브 애들하고 이겼다. 근데 물론 저 때는 시장이 이랬어요. 시장이 이러면은 인덱스 절대 못 이겨요. 이걸 어떻게 이겨? 대형주들이 다 올린 건데, 뭐 애플, 우리 마가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이 다 올리는 시장에서 중소형 사면은 개망이죠, 개망.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인덱스를 이길 수 없었는데, 이럴 때면 오히려 헤지펀드들이 이길 수도 있죠. 시장이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저렇게 액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와, 똑똑해졌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목, 시가총액 22, 30건의 종목들은 매수세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조성, 철강, 은행주. 이걸 험한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솔직히 조선, 철강, 은행주는 좀 사기, 물론 알아요. 싼 건 알지. PBR이 0.4배 굉장히 쌀 중무장대한 업종, 싼 건 알겠는데, 그래서 봤어요. 22, 31건에 뭐가 있길래 기사가 저렇게 나왔나. SK는 지주회사고, 기아차, 그러면 현기차니까, SDS는 IT, 코리아 타바코 진세, LG 이게 지주사고, 삼성생명, 보험사. 보험사가 가격이 싼 건 알겠는데,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뭐 중국이니까, 이거는 배터리, 전자, 화재, 보험사, 넷마블, LG전자. 하나같이 조금 사기에 조금 부담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한데, 참고로 금융주들이 아까 저기 말한 보험주나 은행주들이 가격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또 가장 큰 뉴스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KB금융이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해서, 이런 데 인수하고 이런 뉴스들은 많이 있긴 한데,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판단하면 되시고, 근데 문제는 이게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액이 시장 자체가 좀 줄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마진도 줄고 있고, 이게 김재호 애널리스트 형 가서 보세요. 대부분의 아직도 여기는 모집 형태가 대면이 98%야. 이게 보험 아줌마, 보험 아저씨들한테 산다는 거잖아요. 대면 보험으로. 아직도 98%.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기는 정말 싸죠. 그래, 가격 싼 건 알겠어. 여기 있어, 여기. 돈은 훨씬 잘 버는데 이때에 비해서 가격이 똑같아. 싼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손이 좀 안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시장 얘기였고, 코스피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빠져서 여기 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 질병 사태 때문에
때문에 모든 게 다 기억에서 없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최대 이슈가 뭐였어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사실은 최대 이슈가 있었어요. 아, 전기차 배터리는 있긴 있는데 이건 지금 유가가 바닥이 돼 있어서 재생에너지는 유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일 테니까 최대 이슈가 그쵸? 이거였죠. 5G. 이게 묻혀버렸거든? 2019년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가 전격 상용화가 됐어요. 2020년에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뭔가 된다는 게 원래 최대 이슈였어. 근데 뭐 이슈가 없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 질병이 뭐 완전히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19년에 첫 상용화가 됐지만은 2025년에 전 세계 인구 65%니까 지금 출발해서 25년까지 성숙기로 이렇게 가는 5G 시대가 2020년 초반에 장악할 것이다라는 게 원래는 최대 이슈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져버렸죠. 사라지긴 사라졌지만은 계속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이 깔았어요, 이미. KT 히트맵인데 굉장히 많이 깔았죠. 대도시화하고 고속도로 위주로 깔긴 했지만은 굉장히 많이 깔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변화가 올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뭔가 향후 5년 정도를 가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통신의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오거든요. 우리가 원지는 이거는 저기 회장님 자동차 뒤에 이거 전화기 있던 이제 그런 시절이고, 이거는 기억도 없고, 2G가 됐을 때 드디어 문자 음성이 됐고요. 3G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긴 폰들이 등장했죠. 2G가 됐을 때 삐삐 같은 게 나와서 제가 뭐 수능 몇 번 받았어요. 뭐 14828이 뭐 이런 거 보내고 읽을 수 있죠. 14828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또 뭐 있었더라? 뭐 I miss you 그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난다. 1177 뭐더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486도 있었고, 사랑해줘.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2G였고, 삐삐의 시대가 열리고 3G의 시대가 되니까 요런 핸드폰이 등장을 하고, 4G의 시대, 이게 7년 간격이거든요. 보면은 1996년에서 7년 뒤에 2003년에 3G, 2003년에서 7년 뒤 2011년에 4G가 오면서 스마트폰의 변화가 왔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커머스 시장, 전자결제, 아까 단알, 13배, 배달의 민족 4조 8천억에 팔렸어요. 2011년 이전에는 배달은 중국집 배달 아저씨밖에 생각이 없어. 이거 누가 될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 4G 시대가 오니까 영상, 유튜브 옛날엔 꿈도 못 꿨어. 2011년 넘어가니까 4G가 되니까 야, 이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가치가 미쳤죠. 그러니까 컨텐츠 시대라는 말이 되고,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웹툰 형들도 먹고 살고, 갑자기 웹툰 작가들이 연예인이 되고,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페이스북,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가 되고. 이게 요 2011년도 이후에 4G로 일어난 변화거든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 있었게 됐지만은 그냥 뭐 그랬는데, 글로벌 대기업 전성 시대가 되면서 얘네들이 시장을 다 해먹고 성장을 다 빨아먹는 시대가 요때 열렸어요, 4G로. 잘 생각해보면은 요 4G 다음에 뭐가 올지를 잘 생각했으면은 단알을 살 수 있었죠. 배달에 뭔가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었고, 유튜브를 생각했으면 구글에 얹을 수 있었고, 컨텐츠 시대면은 뭐 디즈니를 얹던 뭔가를 숟가락을 얹을 수 있었던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왔어요. 근데 7, 8년 만에 드디어 2019년부터 5G로 뭔가 한 번 변화하는 거야. 이게 예상에 2025년까지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 5년 사이에 이 모든 변화가 다 오겠죠. 그럼 4G에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럼 여기서도 13배짜리 모듈이 탄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올까? 제2의 단알이 뭔가 등장을 하겠죠. 뭔지 몰라도. 이번에는 꼭 13배를 먹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뭐가 올까? 이거를 물론 상상하기 너무나 어렵긴 한데, 일단 4G하고 5G의 다른 점은 다들 아시니까 빨리 얘기하면은 전송 속도가 차이가 무지막지하죠. 20기가가 7초랍니다. 1기가가 2분 25초인데 20기가 7초예요. 이동하면서도 상관이 없고, 전송 지연이 사람이 인지가 허용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아지죠. 당연히 기기 연계도 뭐 많이 되고 뭐 면적도 많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다 합치면은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들었던 그 표현, 초스피드, 초저지연, 초연결,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딴 건 모르겠고, 초스피드, 초저지연이라면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운로드라는 게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죠. 아니면은 다운로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운이 되거나, 제 상상입니다, 그냥. 5G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많은 게 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운로드 안 하고 보도 되잖아요. 그럼 이 하나하나에 모든 게 올라가는 시대, 5G와 클라우드가 더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게임이니까, 게임을 얘기하면은 이제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이 온자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NC소프트, 이게 넥센,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구글? 이게 아마존? 누르면은 게임이 그냥 화면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게임만 그러냐? 딴 것도 똑같죠. 은행으로 치면은 이게 KB, 이게 신한, 이게 하나, 이게 카카오뱅크, 뭐 이게 K뱅크, 국민, 이런 식으로 쭉 있을 수 있겠죠. 이제는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게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우리가 마치 유튜브 채널을 보듯이 누르면은 누구나 모든 걸 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오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를 바닥에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내 컴퓨터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 모든 게 사실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우리는 그냥 그래픽이죠. 화면을 보면서 사용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뭐 게임이 됐건 은행이 됐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운로드 받겠지만은 나중엔 다 이게 있겠죠. 위에 우리가 보고 엑셀을 누르면은 엑셀이 안 깔려 있어도 바로바로 켜지겠죠. 바로바로 사용을 하고, 뭐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고 다 위에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회사에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저기 있을 거라고요. 다운로드가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다운로드 받고 시간 걸리고 설치하고 그거 언제 해. 이제는 초고속이 되면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다 위에 있을 거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뭐를 상상하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왔었냐. 요 위에 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실은 4G의 시대가 오고 유튜브의 시대가 오고 영상의 시대가 오면서 엄청나게 떡상을 했어요. 제가 안 보여줘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도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 영상의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다 편집을 한단 말이야. 포토샵 같은 걸로. 포토샵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아니, 유튜브 같은 영상을 국민 모두가 찍어. 너도 나도 채널을 하나씩 열고 너도 나도 뭔가를 편집을 해. 영상 편집이란 단어를 국민 전체가 알게 되려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2014년 2013년 이렇게. 이게 몇 배예요. 이게 빠지질 않아요. 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클라우드에 모든 게 올라가면은 어도비가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거 사서 내가 깔아야 되는데, 이제는 보면은 여기 있겠죠. 내가 누르냐 안 누르냐의 차이란 말이야. 다운로드가 필요 없어. 그냥 화면에 보이는 걸 누르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차지가 되겠죠, 과금이. 지금보다도 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가능성 있죠. 또 이런 거 있죠. 빠지지 않는 주식들. 오라클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은 다들 올릴 거 아니야. 물론 뭐 이 프로그램이 뭐 썩네 좋네 뭐 치사하게 돈을 번다 뭐 이런 말은 많지만 어떻게 됐건 독점에 가까우니까. 자, 이거는 닷컴 버블이고요. 빠지질 않아요. 사람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변화를 알았으면 이런 변화가 있었고. 자,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팀? 정말 많이 하시죠? 지금은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사야 돼. 지금 누르면 플레이가 되겠죠? 문제는 스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르면 플레이 되는 시대가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게임 스트리밍이 판이 미쳤거든요. 왜냐면은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안 받아도 바로바로 되는 시대가 되니까 구글이 당연히 뛰어들죠. 왜 뛰어들겠어요? 여기 뛰어드는 업체들, 지금 마가라고 불리는 대표님 구글, 아마존, MS, 이거 스트리밍 게임 다 뛰어들고. 왜 뛰어들겠어요, 애들이? 이게 어디 위에 있어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들이 클라우드를 해요. 저 게임 저게 어디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냐가 승부거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저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안 장악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클라우드 위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이 자기 클라우드 위에 올리기 위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거에 뛰어들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이런 것들 당연히 클라우드 위에 올리겠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안 보고 뭐 보는 거 있잖아요. 10,000원이 내면은 그런 게 똑같겠죠. 여기도 클라우드에 가입돼서 한 달 사용료 내면은 누르면 되는 시대가 오겠지. 이것도 누르면 되겠죠. 얘네 뭐 한 달 사용료 뭐 유튜브 하듯이 뭐가 있겠죠. 얘네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업들은 저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기 올리는 거는 지금 미쳤어요. 안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보면은, 이건 사실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걸 낸다는 거 아니에요? 엑스클라우드? 이름도 있습니다. 엑스박스가 아니라 까만색 박스 있어요. 엑스클라우드와 차세대 게임이 결합해서 새로운 게임 환경을 이렇게 만든다는데,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라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또 잠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대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야, 만약에 정말 이렇게 게임하는 시대가 될까? 아무거나 눌렀어. 야,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커야겠네. 이거 모니터. 야, 이거 눈에 보여? 지금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눈이 침침해서. 이거 커야지. 이거. 야, 폰도 더블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쵸. 우리 킹성전자. 자, 우리 사랑해요. LG 킹성전자. 자, 가자. 그래. 그거 뭐 연관이 있네. 뭐 찾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 야, 우리가 자,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모니터에 투자 안 하는데 게임할 땐 투자하잖아. 이거 다 사잖아요. 이거 100만원이어도 산다. 이게 옆으로 길고 멋있으면 사더라, 애들이. 그 모니터가 그 모니터인데 게임할 땐 투자하니까, 야, 이게 눈이 침침하고 가까운 데서 잘 안 보이고, 야, 이게 공격력이 100이요 200이요 110인가 뭐 이렇게 안 보이면은 2배가 필요하겠죠. 폰, 더블폰. 자, 그래서 폰을 더블로 만들어주는, 자, 가자 킹성전자. 자, 이렇게 제 주식이 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 빌드업 찾았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은 저기에 올라오는
나오는 걸로 정말 우리 손안에 있는 이게 더욱더 활성화되면은 화면 작잖아 얘들아. 자, 2배 폰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안 샀지만 여기에 돈을 많이 써서 제 킹성전자 올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수혜를 받을까? 상상입니다. 망상이죠, 망상. 요즘에 오픈뱅킹 하잖아요. 하나의 계좌로 나머지 은행들 계좌 다 보이는 게 오픈뱅킹이죠. 다 하는데 뱅튜브 가능하죠. 뱅튜브 이거 왜 안 돼?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다 다운받아서 뭐 신한 받고 KB 받고 우리 받고 다 해야지 뭐가 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만들면 되지.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이 채널 누르면 우리은행 채널이고요. 이 채널 누르면 신한은행 채널이고 가운데는 슈카월드 채널입니다. 여기는 하나은행 채널, 국민은행 채널, K뱅크, 토스. 자, 광고 없지만은 그냥 보죠. 예를 들면 거기 뭐 스타벅스가 있을 수도 있죠. 지난번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스타벅스 신용도가 높다. 페이스북 있을 수도 있죠. 어디를 이용하냐가 우리가 앱을 안 깔아도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금융주를 안 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시대가 왔을 때 온다고 가정을 하면 클라우드에 모든 게 다 올라가 있고 우리가 다운로드 뭐 인증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간단하겠죠. 순식간에 내가 보면은 바로 열리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얼굴로 되던 뭐로 홍채로 되던 뭐 번호 하나 누르면 되던 지문으로 되던 뭐가 되던 간에 누르면 들어가는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까? 액티브엑스 깔아야 된다고요? 액티브엑스? 그건 몰랐네. 그 액티브엑스의 난관이 조금 있긴 하네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액티브엑스는 하여튼 뭐 그 난관을 넘는다고 가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은 컴퓨터에 앉으면은 내 컴퓨터의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 PC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이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 앉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왜냐?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게 내 컴퓨터 본체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 가면은 내 PC 이게 뭐가 필요해? 키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이게 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어. 이 아래 뭐만 게 있겠죠. 내가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야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됐던 간에 안 사도 클라우드 안에 다 있는 거를 누르면 쓸 수 있는. 내 컴퓨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니터만 있을 수 있지. 키면 된다는데 초고속 초저지연으로 0.1초 만에 열린다는데 5G라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변화고 지금 사실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탄 게 분명히 5배, 10배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있잖아요. 3G에서 4G 갈 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안 좋은 건 엄청 안 좋았는데 이번에 5G가 2020년에서 2025년이라면 이게 시작인데 과연 뭐가 올라탈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건 이거잖아요. 초저지연되니까 뭐 자율주행하면은 뭐 올라탈 것이다. 그러니까 배터리주들이 그렇게 큰 기대를 받고 떨어지진 않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제가 직접 타봤던 차인데 자율주행 차잖아요. 차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막혀 있어요. 실제 타보면 이게 없어도 돼요. 여기에 뭐 있냐면은 바깥에 3D 이미지 렌더링이 돌아가요. 이 화면에서 뭘 볼 수 있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보는 거를 다 이미지화 시키고 다 데이터화 시켜서 이 앞에 쏴주는 거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데이터량이 미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되면 실제로 되면은 들어오는 데이터량이 내가 지나가는 족족 거기가 다 데이터니까 저런 시대가 되면 데이터가 폭주를 할 테고 지금에 비해서 뭐 몇백 배가 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지? 이 사람이 그 중에서 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미친듯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맨날 AI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저 시대가 되면은 데이터가 엄청날 텐데 사람의 손으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래? 그러니까 AI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인공지능 같은 애들이 나와서 터미네이터가 총 쏘고 그게 아니라 저 많은 정보를 저 빅데이터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툴. 저 데이터를 넣었을 때 뭔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 알고리즘을 누군가 해결해주면은 거기가 또 대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AI 기업에 투자한다고 난리를 치고 예를 들면 이거죠. AI라고 정답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바둑을 보면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얘네도 웃긴 게 89%의 확률이다. 확률을 얘기해. 이게 72%고 정답을 모른다는 거죠. 가짓수가 무한이기 때문에. 저런 빅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어떤 답을 줘야겠죠. 여기가 85%라든지. 근데 어느 누군가 슈카 AI가 슈카 기업이 개발한 정확도가 89%고 뭐 아마존이 개발한 정확도가 71%다. 이거는 시장을 5대5, 6대4가 아니라 아마 9대1로 슈카가 먹을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저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게 89, 71이면 이거 싸움이 될 리가 없잖아. 여기 맨날 질 텐데. 바둑을 10판도 봐라 10판 다 지지. 한 1000판 두면 한 판 이길래나?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먹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업에 또 이런 기업이 있을까봐 막 눈에 불을 켜면서 손정이 형 맨날 AI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죠.
엔비디아 같은데. 혹시라도 저는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시대가 올까봐, 클라우드에 전부 다 올라가는 시대가 올까봐, 마이크로소프트,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왜 그렇게 안 떨어지겠어요? 사실은 뭐 제가 오픈소스 독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주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기업이잖아요. 가장 활성화된 클라우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은, 거기 각도가, 지금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34%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인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은 5G하고 왠지 찰떡궁합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클라우드에 모든 걸 올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 출발점보다 향후 미래에 이 시장이 커졌을 때 지금 각도가 누가 높냐가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보더라도 현재는 아마존이 이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만한데, 마이크로소프트 각도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 각도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역전하지 않겠냐. 만약에 역전만 한다면 이 시장이 미쳐 돌아갈 것 같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죠. 클라우드 관련된 게 구글,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다음 단계가 나머지 뭐 먼 미래는 모르겠는데 바로 눈앞에 온 가장 큰 변화가 5G하고 클라우드로 보이니까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아마 지금 새로 조사를 하면은 이게 더 크게 바뀔 것 같은데, 뭐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뭐 17%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진부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 킹성전자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라우드가 점점 커지면 서버가 미쳐 돌아가겠죠.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이러고 있는, 뭐 삼성전자, 인텔, 서버 하면 사실 인텔이죠. 킹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우리의 큰 기대를 갖고 고점 부근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게, 60층에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형 나 급해. 좀 급하거든. 마음이 급해. 야, 이러다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가면은 나는 60층에 사람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몇몇 대기업 얘기를 드리면은, 이건 반도체 웨이퍼에 그림 그리는 노광업체라 그러죠. ASML 굉장히 큰 대기업이에요. 이런 대기업,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제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미쳐 올라가죠.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하죠. OTT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본다, 당연히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야, 킬러 컨텐츠 제작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해질까? 이거 무조건 투자하고 싶다. NBA 옛날에 이런 얘기 드렸고, 야, 그러면은 정말로 클라우드 시대에도, 5G와 클라우드 시대에도 디즈니가 예전처럼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야, 우리 유튜브에서 디즈니 많이 안 보던데.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킬러 컨텐츠로 월트 디즈니가 승자가 될 수 있다면은, 5G와 클라우드 시대에도 그럼 올라가겠죠. 승자가 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눈앞에 있는 거는 다운로드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 5G 초고속 시대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올까? 어떤 기업들이 좋을까? 지금까지 뭐 제가 상상하는 많은 것들 얘기했는데, 저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어떤 기업이 4G의 다날 같은 기업이 될까? 4G 시대의 반도체 같은 기업이 될까? 이게 가장 눈앞에 있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였냐면은, 잠깐 보여드리면은, 3G, 4G 시대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2007년에, 불과 10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지금은 믿기지 않는 기업들.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입니다. 페트로차이나 기억나세요? 엑선모빌, GE. 야,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던, 지금 형체도 없어진 GE, 차이나 모바일, 중국 공상은행이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이었던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통신의 기술이 바뀌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2020년에 4G에서 5G로 다시 한번 가죠. 자,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여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 아래에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뭔가 흐름을 올라탈 건 확실하고, 지금 막 5G가 시작을 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누가 알았나요? 이렇게 될지. 알리페이 같은, 어떻게 보면 IT 위에 있는 결제 기업이 국내 4대 금융주주 시총을 다 합친 거에 3배가 됐다. 168조짜리 기업이 됐다. 이런 거를 상상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 요즘에 화제가 많이 돼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디 가서 그냥 좀 아는 척 하시라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 반도체 관련하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킹성전자에 투자하는,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뭐 그런 분들의 인텔에 투자하는 희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의를 얘기하면은 뭐 굳이 뭐 소비하는 엣지 맨 끝에 이렇게 클라우드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연결이 멀잖아. 야, 클라우드 서버가 무슨 네바다주에 있고, 우리로 치면은 뭐 한라산에 있고 싼 데 있는데, 사람들까지 이 통신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하고 닿는 요 엣지에다가 연산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컴퓨팅 토폴로지를 여기다가 닿는 게 엣지 컴퓨팅이에요.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게 왜 우리의 희망이냐면은, 저기다 단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더 필요하겠죠.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고 엣지 컴퓨팅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뭔가 서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스마트폰이라든지 폰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 근처에다가 뭔가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렇게 설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더 빠른, 더 초지연을 하기 위해서 제2의 클라우드 혁명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는 요 클라우드가 있고 요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운 데다가 짧은 연산을 하는 거를 한 번 더 논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갈 수 있는 훨씬 더 빠른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뭐 아마존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그냥 알아만 들으시면 되고 결국 이거죠. 아까 처음 나왔던 거. 2019년 드디어 첫 상용화로 5G가 시작을 했어요. 2020년에서 25년까지 5G 시대가 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7년에서 8년 단위로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2G, 3G, 4G, 5G가 가고 있어요. 이번에 7, 8년 만에 온 변화거든요. 2011년, 2012년에 4G 이후로 지금 처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전 세계 인구의 65%가 2025년에는 5G 시대로 들어가면은 기회가 오겠죠. 자, 여기서 제 예전에 아팠던 손가락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저처럼 21% 먹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아, 나 지금 이때 1300%에 놨어요. 꼭 새로운 단어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 변화가 사실은 질병에 묻혔지만은 가장 눈앞에 온 가장 큰 변화고,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가 쌓이고 AI 기업이나 뭐 이런 추가적인 변화가 오겠죠. 이 통신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꼭 올라탈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고,